이게 쌍방 대화를 못해서 아쉬운 거지,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는 거는 재밌네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저번에 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4월 15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돼서 지금 이틀째 쉬고 있습니다. 백수인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한 2년 전에 실업급여 한번 탄 적이 있었고,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사이사이에도 뭐 실업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생돈 쓰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했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고, 또 뭐 사업자 등록증 내면서 뭐 목공방을 운영하면서 뭐 돈은 안 되지만 그렇게 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지금은 한국 나이로 38살이고 만으로는 37살인데, 20대를 정말 불안정하게 살았어요. 특히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했고, 거처도 불안정했고, 그 이외에 뭐 모든 것들도 많이 불안정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게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뭐 유튜브 하는 거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새롭고 어색한 일이지만, 혼자서 이 짓을 합니다. 집에서.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보기엔 좀 이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크는 방송용이 아니에요. 저는 일기도 이렇게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타이핑하기가 귀찮으면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요즘은 AI가 어느 정도는 이 텍스트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텍스트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아니면 뭐 자료로 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 방이 여기 서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어제 그러다 한번 서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 35분 뭐 40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건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수시로 그런 작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나, 내가 삶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무엇을 원하는가, 혹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백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회사에서 다니질 못했어요. 지금도 어, 별로 뭐 그런데 엄청 아등바등 하지도 않았고, 어, 앞으로도 별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돈 넉넉하게 벌고, 많이 벌고, 또 많이 필요합니다. 뭐 저의 노후를 위해서, 또 언젠가 어, 배우자와 함께 살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시는 부모님들도 다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되게 막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당연히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또 뭐, 아니, 저도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방보다는 더 개성 있고 표현 넘치는 그런 공간에서 저 스스로도 더 이렇게 이렇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도 저만의 개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여기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저 나름대로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어, 다른 것들에 저의 이 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을 좀 아까워합니다. 그냥 그게 접니다.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늘 빠듯하게 삽니다. 어, 빠듯하게 안 살려고 했으면은 안 살았을 수 있을지도 지금 좀 의문이긴 해요. 제가 성향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주류의 것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되게 괴로워하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어제 여기 서가지고 이제 한 번씩 또 딱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하도 뒤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중요한 건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내 삶에 불안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그런 거죠. 당장 오늘 살 생활비 있냐, 내일을 생존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기보다는 뭐 일종의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알뜰하게 잘 쪼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2년 전에 해놨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이미 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당장 뭐 시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신청하고 하는 그 절차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됐네. 그 다음에 새삼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카메라가 더러서 그런지 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뭐 어쨌든 지금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독하게 좁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뭐 작업하려면 작업할 수도 있고 뭐 누워서 뭐 잠도 자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뭐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가는 것을 그래도 꽤 즐기는 편입니다. 근데 뭐 나이도 좀 들었고 최근에 운동을 안 해서 더 체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요즘은 좀 신경이 쓰여요. 여행 갔는데 친구가 나한테 좀 안 맞아. 이게 고급이고 고급이지 아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친구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매트리스가 뭐 지나치게 딱딱하다던가 뭐 베개가 지나치게 푹신하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뭐 온도는 뭐 어느 정도 신경을 웬만한 숙소에서 써주지만 습도는 신경을 안 써줘요. 그래서 그 겨울이나 가을에 가면은 코가 엄청 그 드라이합니다. 헛기침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습도를 이 조절하기가 되게 힘들고 뭐 좀 괜찮은 호텔에 가면 이제 가습기를 대여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 가습기가 깨끗한지 또 어떻게 알며 저는 가습기도 가열식으로 쓰거든요. 뭐 그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의 생활에서 저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비데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 비데가 없는 숙소도 많을 뿐더러 비데가 있는 숙소에 그 비데를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청소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결벽증까지라고는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나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 저만의 어떤 스탠다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호텔이 그 스탠다드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리고 좀 비싼 호텔이다. 그러면 뷰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잖아요. 뭐 마운틴 뷰냐, 오션 뷰냐,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여행을 갈 그게 좀 안 되죠. 근데 설령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수십만 원짜리 이상의 방이 된들 지금 제 방보다 딱히 나을 게 없어요. 전 진짜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그 아무튼 저기 짤막하지만 광안대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오션 뷰. 그리고 충구도 좀 높은 데가 얻어 걸려가지고 뭐 벌레나 도시의 소음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리고 뭐 청소 퀄리티는 어차피 제가
제가 하는 거니까 제 입맛에 당연히 맞을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맞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전용 별장이잖아요. 여기서 늘 살아서 별장은 아니지만 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다른 공간에 이제 간다는 그 리프레시함은 없지만 새삼 이 공간이 얼마나 나에게 이 안정적인 공간인지를 다시 느끼게 되는데 여기 월세가 얼마냐면은 10만 원도 안 돼요. 미쳤죠?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좀 고생을 하긴 했어요. 수년 전에 한 4, 5년 됐나? 중소기업 청년 무슨 전세 대출 뭐 이런 걸로 뭐 어떻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최저금리로 그 전세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전세금도 뭐 100%로 뭐 은행에 어떻게 해가지고 보증 어떻게 해서 뭐 지금은 그렇게 그런 상품이 뭐 없다고는 하는데 하필이면은 괜찮은 집을 엄청 싸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월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세 이자를 10만 원 수준으로밖에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계약도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고 또 아마도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괜찮으셔가지고 뭐 별 큰 그게 없는 이상 연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진짜 소중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길 건너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근데 정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삐까뻔쩍한 게 아니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잃어보지 않으면은 이 깨닫는 것도 그것도 일이다. 그래서 그걸 잃는 경험을 하는 거는 뼈 아픈 일인데 그걸 또 잃어보지 않으면은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충 가늠을 할 뿐이지.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 잃어본 경험이 많이 있어서 춥고 비도 좀 오는 날에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학교 뭐 옆에 자취 생활을 할 때에도 어느 날 신발까지 젖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제가 이제 집이 근처라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집이 있고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곳에서 샤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라고 그때 막 생각하면서 샤워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한 10년 전인데. 근데 그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꽤 자주 느낍니다. 와, 이런 공간을 내가 참 안정적으로 잘 쓴다. 걱정할 게 별로 없다. 물론 못생겼어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도 봤듯이 막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를 얼마나 아실지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구독자 4명밖에 없는 아직 그런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공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들고 싶은 공간의 컨셉이 있어요. 그게 막 럭셔리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 대단히 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저를 표현하고 싶은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그렇게 재미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를 떠나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얼마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곳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녹음을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쭉쭉쭉쭉 뻗어 나왔어요. 뭐 생활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도 해보고 거처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흔히 의식주라고 하는데 그 의에 해당되는 것이 왜 맨 앞에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라는 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제 도구들이죠. 옷도 도구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적절한 도구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옷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어 우리가 옷 하나 못 입어서 허덕이는 일보다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또 이것에 좀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혹은 내가 통신사 뭐가 없이 지금 통신이 안 된다? 와이파이가 없다? 인터넷이 없다? 전화가 잘 안 터진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컴퓨터가 좀 버벅여가지고 켤 때마다 고생을 한다? 파일이 쉽게 날아간다? 무슨 이유에서든 말 펑션이 일어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기능 저하가 일어나면 저하 수준이 아니라 기능 장애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죠. 아까 주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거 공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주거 공간이 기능 장애가 있으면은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플러스로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 요소가 있으면은 그러면 사람이 이제 불안정하고 괴롭게 되고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과 노트북 같은 기계들이 예전에는 옵션이었는데 요즘은 압도적인 필수템이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그 필수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도 덜어 있어요. 너무 파일이 많다거나 뭐 너무 뭐가 됐다거나 혹은 이게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뭐 그런 것이 되고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게 기능 장애가 없이 원활하고 쾌적하게 돌아간다면은 그걸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이 큰데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뭐 스마트폰도 4년 된 거고 노트북도 한 5년 된 건데 기계 같은 것들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지금 카메라가 좀 뿌연 거 빼고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그걸 해결하는 것을 또 나름대로는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얼마 전에 뭐가 안 돼가지고 포맷을 1시간 50분 만에 했어요.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 새 컴퓨터처럼. 왜냐면은 지난 2, 3년 동안 포맷을 하는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을 저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탁탁탁탁탁 시행착오 없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고 파일 옮길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앱만 다시 깔아주면 됩니다. 앱 깔 것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 건지 못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그냥 좋네 감사하네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그 특히 이 주거 공간에 대해서 허덕이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 있겠다. 나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가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나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법론이에요. 하면 되는.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압도적인 낭비랑 압도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못해요. 불안정해서 못하는 것도 있고 마련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기반에 깔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 다른 거라도 할 수 있어요. 휴식도 그래 그게 깔려 있어야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에서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은 있는데 지금 퇴사한 지 이틀째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머리에 든 거를 좀 비워야겠다라고 해서 좀 별 생각 없이 있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생각이 많은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일종의 이 생각을 좀 버려두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켰습니다. 한 번 찍으면 기본은 20분이라서 뭐 어느 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봐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좀 더 정돈이 되겠죠. 네, 이번 영상은 제목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